네, 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유동원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포와 탐욕 지수가 오르면서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시장 상승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과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 80 이상 크게 상승을 해서 93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어저께는 보니까 한 87까지 계속적으로 80 이상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붐 버스트 사이클에 있어서 붐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과거에 저기 보시면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한 4, 5개월 동안에 80 이상의 공포와 탐욕 지수가 계속 이어졌었죠. 이때도 계속적으로 지수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미 연준이 처음으로 2019년 7월 이후에 금리를 3차례 내렸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워낙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한번 보시면 약 한 5개월 동안에 나스닥이 한 28% 상승을 했었고 또 S&P는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80을 넘어갔다고 해서 네. 너무 빨리 팔고 나오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금리를 작년에는 0.75인데 올해는 1.5%나 내렸으니까 그렇죠. 2배 이상으로 내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포와 탐욕 지수가 80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과거처럼 작년에서 올해 초처럼 추가로 2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은 좀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탐욕 구간이 지속되고 향후 5개월 동안 상승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 유동성을 먼저 꼽아주셨고 그 외에는 어떤 재료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미 연준의 대체 대조표 추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7.2조 달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3.1조 달러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대비해서 2.3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M1과 M2 증가율을 놓고 보면 M1 증가율이 46.1%가 나오고 있고 M2 증가율이 25.3%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립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PBR이 ROE 나누기 금리 그리고 또 M2 증가율에 따라서 높아진다. 만약에 이 ROE가 높아지거나 M2 증가율이 높아지면 PBR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만 놓고 시장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의 지표를 한번 구해 보니까 S&P는 향후 12개월 동안에 추가로 한 4,200 수준까지 상승.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4,050포인트까지 상승.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도 꽤 많이 올라가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차익 실현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향방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자, 이제 뭐 달러가 거의 91도 깨져 내려왔습니다. 조만간 90이 깨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 지수를 보면 올해 연초에 한 103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이후에 한 10% 이상 평가 절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1998년에 금융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터지고 나서 네. 달러가 금리를 빨리 내렸기 때문에 빠르게 한 10% 정도 절하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었을 때는 네. 달러 지수가 자그마치 120까지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펀더멘탈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마도 90이 깨져서 계속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연체율에서 나타나는데요. 지금 미국 은행권의 전체 연체율을 보시면은 지난 3분기에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과거의 고점에 비해서 워낙 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또 기업 연체율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 3분기에 1.3%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또 가계대출 연체율도 있죠. 이게 사실 지난 2008년 뭐 금융위기 때 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보시면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미국 은행권의 자기자본 비율 티어 1 레이셔라고 해서 네.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자그마치 14.1%라서 과거 금융위기가 터졌었던 때에 한 8% 대비해서 뭐 80% 이상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달러가 무작정 약세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여기에 은행권도 이제 좀 탄탄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의 펀더멘탈 나쁘지 않다. 달러 약세가 급격하게 더 떨어지는 거는 좀 방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조언 말씀 들어봤고요. 이외에 그럼 유가나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즉 내년도가 되면 이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전환될 것이니까 네. 백신이 나와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이 원자재가 유가이겠죠. 근데 유가 차트 한번 보실까요? 유가를 보시면은 계속 상단이 낮아지고 있어요. 또한 하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상단을 터치한 정도는 아니고요. 자,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공급과 수요 부분에 있어서 네. 유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다라고 그게 말씀을 제일 드리겠죠.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셰일가스 공급이 증가하면서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에 대한 감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과거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해서 P1에서 P2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가가 계속 폭락을 할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이유가 이 셰일가스 공급 부분에 있어서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과거의 올해 2월 달 수준보다는 훨씬 낮게 유지가 되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또한 미국의 이 석유 리그 카운트라고 해서 네. 이 숫자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난 뒤에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유가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자체는 아마도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인덱스는 CRB 인덱스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 인덱스인데 보시면은 과거의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의 상승 그리고 나서 폭락을 했는데 그 네. 폭락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신흥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투자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네. 지금 자금 유입이 네. 달러가 약간의 약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신흥국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이 자그마치 지난 한 달 동안에 20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S&P 500과 이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 네. 충분히 이 신흥국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한 30% 정도를 전체 포트폴리오에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가 아무래도 대만,
대만, 한국, 네. 그리고 베트남 정도다. 제조업 중심 국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신흥국 투자는 여전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0% 정도는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조언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볼 텐데 첫 번째 기업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전기차 두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테슬라고요. 뭐 다 아시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S&P 500에 이제 들어가기 편입이 때문에 되죠? 그만큼 이제 이 매수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또 테슬라라는 기업은 그냥 전기차로 보시는 게 아니라 플랫폼 회사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 마진율을 한번 보실까요? 원래 자동차 회사가 영업 마진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벌써 9%를 돌파를 했고 네. 아마 내년에는 10%를 돌파를 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보면 아마도 $800는 돌파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600에서 $800 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탁 스플릿 액면 분할하기 전에 $3,000에서 $5,000 사이 정도까지 간다라는 게 네. 지금 현재의 주가로 계산하면 600에서 $800라는 거죠. 그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는 좋게 보시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골드만삭스도 $700 위로 목표 주가를 잡으면서 네, 테슬라가 꽤 큰 상승을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이 니오를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나 중국판 테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전기차 투자에 있어서 왜 중국이 중요하냐면 네. 그만큼 중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중국산 테슬라인 니오를 네. 푸시를 할 테고요. 이에 따라서 또 영업 마진율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자지만 분명히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겠고요. 보통 이럴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영업 마진율 예상치가 내년도에 9%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들고요. 또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로는 지금보다 주가는 적어도 한 3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우리는 미국산 또 중국산 이 두 개의 종목을 들고 가시면 전기차 투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니오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